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또 마지막 질문 있죠? 칭찬하셨나요? 운동, 독서, 칭찬 이거 세 가지 항상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 세 개 다 안 했으면 자기 전에 막 후다닥이라도 네, 뭐라도 하세요. 스쿼트 10개라도 하시고요. 책 한쪽 읽으시고요. 막 자려고 하는 아이, 누워있는 아이한테 가서 네, 뭐 억지로라도 한마디 칭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저는 엄마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올려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엄마를 위하는 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줄기차게 열심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100% 오프라인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요. 100% 온라인 수업인 곳도 있고요. 네, 이것들이 병행되면서 아이들이 무거운 교과서를 막 학교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오프라인에 가서 또 수업을 듣다가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애로사항도 크시고요. 저는 정말 네, 일선의 선생님들, 현직 교사들의 어려움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직업이 그러니까요. 주변에 선생님들 정말 많으세요. 초등, 중등, 고등 다 계신데요. 네, 언제부턴가 정시 퇴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아이들 만나고 나서 돌아가고 나면 그때부터 네, 남은 온라인 수업 준비하고 주말에 일 싸들고 가시고 네, 그런 모습들 지금 요즘 다 선생님들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주변에 선생님들 계시면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담임 선생님 뵈실 일 있으면요, 네, 정말,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다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끝나고 나면 마스크가 흠뻑 젖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사용한다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등교 계약을 시작을 하면서 평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평가는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학교를 가서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될 거고요. 받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볼 거예요. 그죠? 아마 보신 학교도 있을 텐데요. 진단평가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전 학년도 학급 성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반 전체 친구들이 80% 이상, 80점 이상을 맞기를 네, 목표로 해서 아주 굉장히 난이도를 낮추어서 출제를 하고요.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습이 조금 결손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뭐 우리 반 아이들이 1등부터 줄을 세워서 제 1등 막 이렇게 그럴 여유는 없고요. 결손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에게 네, 그 결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자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네, 가르쳐주고자 보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시험 보면 보통 뭐 아주 이게 보통 문제를 보면요. 특별한 일 없으면 80점 이상 혹은 뭐 60점, 70점 정도 맞는다라고 하면요. 진단평가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무사히 잘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단평가 잘 봐서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평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진단평가 후에 네, 학습 결손이 발견돼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감사해 하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결손을 어떻게 메꾸면 좋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는 작년도 1학기, 2학기 1년치를 대부분 봐요. 물론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2학기 내용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학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단평가 하나만을 대비해서 지난 학기에 교과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문제집을 풀어갈 필요는 없어요. 보통 국어, 수학 요 정도 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 국어의 경우, 수학의 경우에는 네, 역시 거기 나온 기본적인 연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아이 수준에서 크게 네, 힘들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아이도 진단평가를 보고 나면 네, 이게 시험이었는지 뭐였는지 네,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네, 5분 만에 풀고 네, 쉬는데도 100점을 맞죠. 그 정도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3학년들은요, 기초학력평가, 네,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학년 학생들만 보고요.
학교, 지역마다 같은 시험지, 전국이 같은 시험지로 보기 때문에 지역마다, 학교마다 네, 그런 학력의 편차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학력 수준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역시 네, 3학년인데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학습 결손을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 이런 목적들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평가와 3학년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공통점, 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비한다고 막 갑자기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도 아니고요. 대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시험을 크게 망치거나 그것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1학기 평가일 겁니다. 그쵸? 네. 1학기 평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나하나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전체 정상적으로 학기가 진행이 됐었다면 한 학기에 평가를 해야 되는 항목들은요, 과목마다 4~5개씩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이가 6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4개, 6, 4, 24가지 영역의 평가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지금처럼, 네,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그 기존의 평가 계획을 정상적으로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려던 평가를 계획대로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수업을 계속 받다가 오프라인 등교하는 날, 실제 학교에 가는 날은 거기서 평가만 보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여쭤봤는데요. 다행히도 평가 계획을 기존의 네, 평가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대폭 축소하여 핵심적인 영역들에 대한 평가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수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요,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 계획안을 수정하는 중에 있고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학기의 평가 영역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그것들이 뭐 알림이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거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면 나오실 거고요. 이 평가 때문에 또 네. 아이들 지금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치요? 네. 그러면 이번 학기 평가는 너무 섬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평가에 신경을 쓰겠다, 평가를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요, 아이들도 엄마들도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엄마들의 불안한 마음은 알겠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동안 학업적인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잘 모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 문제집을 사서 열심히 풀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네,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한 것들을 100% 흡수하지 못해서 네, 평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건요. 모든 친구들이 사실 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 아이만 굉장히 심하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필평가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요, 담임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학기 교과서 분량을 전체를 다 막 문제집을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하면서 완벽하게 끝내서 평가를 네, 막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게 좀 두려워질 수도 있고, 또 평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잘 해오던 매일 공부의 패턴이 내일 있을 사회 공부 때문에, 사회 시험 때문에 막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 매일 공부의 힘에도 썼지만요.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점수, 지금 보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점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네, 우리가 입시를 생각한다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요. 이 아이의 공부 습관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이제 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는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잘 받는 아이들,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긍정적인 어떤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네,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게 나오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한테는요, 사실 지금 단원평가 점수를 조금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생각처럼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거는요, 이 아이한테 크게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단원평가 100점 맞는다고 뭐가 결정되거나 뭐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우울하거나 많이 상처받거나 많이 외롭거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학교에 차츰차츰 적응해 가고, 그리고 다가오는 2학기를 준비하고 내년도 준비하고 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받아오는 평가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아이들이 몇 점을 받아오든 그거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아이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꼭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지를 다정으로 보내주시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담 주간에 학교에 가시면 아이가 직접 평가했던 평가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담임선생님께 요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엄마들이 또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평가 때문에 좀 예민하시고 불안해 하실 텐데요. 그렇게까지 그러시지 마시고요. 시험 한 번 때문에 또 막 문제집을 새로 사고 문제집을 풀리고 막 또 아이를 약간 들들 볶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시험은 있을 거예요. 그쵸? 평가를 볼 건데 그건 그거고, 매일매일 하기로 했던 공부는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쭉 하면서 그 사이에 평가도 볼 거고, 그 사이에 수행평가도 있고, 진단평가도 있고, 뭐, 지필평가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냥 와라. 내가 얼만큼 하는지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겠다.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지금 점수가, 뭐, 얘 인생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잘 하다가 한 번씩 삐끗삐끗 하잖아요. 그쵸? 마음이 삐끗할 때가 정말 많죠.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선, 그리고 잘 해왔는데 한 번씩 또 나쁜 말을 하고 한 번씩 또 화가 나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 잘 다잡으시고요. 엄마가 꾸준하게 큰 기복 없이 가는 게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에서 다른 거 없어요. 뭐 별 대단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성실하게 잘 해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엄마들은요, 엄마의 운동과 독서와 칭찬에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반복하고 날마다 점점 더 많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